창문 너머로 3월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만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퇴직 증명서였습니다. 38년 동안 몸담았던 학교와의 인연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무실에 모인 교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종만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종만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2억 8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38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세어보았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꼴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종만은 1960년생이었습니다. 전남 순천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점심을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로 가난을 벗어나겠다고. 전남 고흥 출신으로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 교대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졸업 후 발령받은 곳은 경기도 수원 한 시골 초등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승진을 위해 야간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42의 교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실함이 이종만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에도 성심껏 대응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교장까지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승진 점수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후 퇴직 후 첫 달은 평온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장을 다녔습니다. 손자를 봐주러 딸의 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2달째부터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동창 박영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종만아, 요즘 부동산이 대세야. 재개발 정보 있는데 관심 있어. 이종만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똑똑했습니다. 서울에서 사업도 잘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안전한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1년만 기다리면 2배는 된다니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아내는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만은 결정했습니다. 퇴직금 중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지만 1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영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미안하다, 종만아. 사업이 틀어졌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종만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돌려줄 수가 없어. 나도 다 날렸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종만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38년 중 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숨겼습니다. 이종만은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끝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8천만 원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부족했습니다. 이종만은 재취업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65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신문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무기력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종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등교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종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종만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신가요?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종만은 문자를 지우려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인력 소개소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종만은 일주일 전 절박한 마음에 여러 곳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답변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종만은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중년 남자가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나이가 65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은? 교사였습니다. 교감까지 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동정인지 무관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사연 있어요. 일자리 구하러 온 거면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종만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지금 자리는 모텔 야간 경비밖에 없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한 달에 180만 원. 하시겠어요? 모텔, 야간 경비, 단어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종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종만은 첫 출근을 했습니다. 모텔은 역 근처의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선샤인 모텔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50대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담배를 피우며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일 없어요. 손님 체크인하고 방키 주고 청소 아줌마 오면 문 열어주고 그것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 손님들이 가끔 시끄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괜히 나섰다가 신고 들어오면 우리만 손해예요. 이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은 그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왜 이런 데서 일하려고 해요? 사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은 담배를 비볐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종만은 작은 카운터 안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낡아서 깜빡거렸습니다. 벽에는 방 번호와 열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22개의 방이었습니다. 밤 12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녀였습니다. 남자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종만은 받아들고 등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몇 호실 드릴까요? 아무데나요. 이종만은 2층 5호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종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새벽 2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 혼자였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방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남자는 지갑을 꺼내다 떨어뜨렸습니다. 이종만이 주워주었습니다. 남자는 받아들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이종만은 시계를 자주 확인했습니다. 카운터 안은 좁았습니다. 의자가 불편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새벽 4시쯤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녀가 싸우는 목소리였습니다.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교감으로 있을 때는 학생들 사이의 다툼을 중재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미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앉았습니다. 소리는 20분 정도 계속되다가 멈췄습니다. 이종만은 안도했습니다. 아침 7시 교대할 직원이 왔습니다.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준호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닙니다. 이종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8년 동안 교단에 섰던 자신이 모텔 야간 경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을 받고 열쇠를 주고 간단한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종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네요. 네, 여기 일 어때요? 힘들죠? 이종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웃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회사 다녔어요. 정리해고 당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는 대리기사예요. 인생 참 모르는 거죠. 남자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종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위로가 되었는지 더 슬퍼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었습니다. 이종만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이 번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종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모텔에 앉아 있으면서 이종만은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젊은 연인들, 지친 직장인들, 외로운 중년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소 아줌마가 왔습니다. 60대였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종만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두 사람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각자 바빠서 신경도 안 써주는데 별 말씀을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이종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밤의 리듬에 몸이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모텔 근처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이종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후배 교사 정수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종만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정수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종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다른 데 갈까요?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 방 있다며? 그냥 다른 데가 나을 것 같아서요. 이종만이 끼어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방 드리겠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종만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진은 신분증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종만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옷실 열쇠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진은 15년 전 신규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이종만은 교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종만은 그녀를 아꼈습니다. 조언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정수진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종만을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야간 경비로 일하는 그를 보았습니다. 이종만은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8호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종만을 힐끗 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수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종만은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정수진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교감 선생님,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어서.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수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이종만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거짓을 말해야 할까? 사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퇴직 후에 편하게 지내실 줄 알았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종만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옛날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수진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별로예요. 이혼했거든요. 이종만은 놀랐습니다. 정수진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아이도 둘 있었습니다. 언제? 작년에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종만은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봐주고 있어요. 저는 학교 일하고 밤에는 이렇게 지내요. 이종만은 이해했습니다. 아까 함께 온 남자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수진도 외로웠던 것입니다. 힘드시겠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시잖아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제가 첫 발령 받고 학부모 민원 때문에 울던 거. 이종만은 기억했습니다. 정수진은 학생을 야단쳤습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정수진은 교무실에서 울었습니다. 이종만이 위로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죠.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종만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까? 네, 그 말 듣고 많이 위로받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버텼어요.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종만도 목이 메었습니다. 정 선생님, 지금도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종만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정수진이 받아들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인생이 원래 이런 거예요. 이종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수진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층 복도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종만도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학교는 어때요? 제가 떠난 후에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잘하더군요. 선생님 그리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이종만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 정 선생님이 기억해 주니 감사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도움받은 사람 많아요. 이종만은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많은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교사를 도왔습니다. 그것들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모텔 야간 경비지만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정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학교 가야 해서요. 조심히 가십시오. 정수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모텔이 아닌 다른 곳에서요. 이종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정수진은 나갔습니다. 이종만은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밖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종만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모텔 야간 경비였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종만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이종만은 역 앞 카페에서 정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이종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정수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종만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뭡니까?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선생님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요. 이종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 마음이에요. 그냥 받아주세요. 이종만은 망설였습니다. 정수진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 정수진은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헤어질 때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끔 연락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종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5장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밤, 이종만은 평소처럼 모텔에 출근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어요. 2층 사무실 손님이 내일 아침까지 쓴다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이종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2시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 있나요? 네, 있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종만은 등록했습니다. 남자를 보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남자는 6호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종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6호실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종만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종만은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6호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은 다시 두드렸습니다. 손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은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옆에 빈 약병이 있었습니다. 이종만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손님, 정신 차리세요. 남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종만은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구급차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종만은 남자를 옆으로 눕혔습니다. 교사 시절 배운 응급처치를 떠올렸습니다.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이종만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아닙니다. 모텔 경비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이종만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남자는 위세척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종만은 병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이종만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이종만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살렸어요? 이종만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는 계속 울었습니다. 이종만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남자가 이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떡해요?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는 흐느꼈습니다. 이종만은 남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남자의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이종만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이종만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별일 아닙니다. 하지만 이종만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텔에 남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종만에게 절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인이세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종만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아드님이 건강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종만은 그날 밤 카운터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교감이라는 직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이종만은 모텔 일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청소 아줌마를 도왔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김미숙 사장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이종만은 아내와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좀 밝아졌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여요. 이종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잘 견딘 거죠.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밤이 되어 이종만은 모텔로 출근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종만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그 불빛 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이종만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밤을 지켰습니다. 새벽 무렵 정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학교 동창회 있어요. 오실래요? 선생님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종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창회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종만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식당은 학교 근처였습니다. 이종만이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이 와 있었습니다. 정수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오셨어요. 다른 교사들도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최영희, 강태준 모두 이종만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종만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 추억 이야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퇴직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이종만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을까?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야간 경비입니다.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종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종만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을 잘못 투자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최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제 잘못입니다. 후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드시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이종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종만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녁이 깊어갔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종만은 편안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헤어질 때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종만은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완벽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편했습니다. 다음 주 이종만은 평소처럼 모텔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들 종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석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이 데리고요. 그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종만은 이상했습니다. 종석은 바빴습니다. 자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종석이 왔습니다. 5살 손자 민준이도 함께였습니다. 민준이는 이종만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종만은 민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민준아, 잘 지냈니? 그래. 종석은 아내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이종만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려왔니? 종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들었어요. 일하신다고요. 이종만은 놀랐습니다. 종석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일까? 누구한테 들었니? 엄마한테요. 걱정하셔서요. 이종만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종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하시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고생 아니다.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종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돈을 보낼게요. 이종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다. 너도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하지만 괜찮다. 나는 건강하다. 일할 수 있다. 종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종만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제잘거렸습니다. 웃음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종석은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종만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기억나지? 아버지 항상 바쁘셨어요. 학교 일 때문에. 주말에도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았어요. 이종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는 섭섭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집에 없을까? 친구들 아버지는 같이 놀아주는데. 이종만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사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요. 종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시잖아요. 아버지 정말 존경해요. 이종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제 자랑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종만은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종석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종석과 민준이는 방에서 잤습니다. 이종만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생 완벽하려고 애썼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퇴직금을 잃었습니다. 계획했던 노후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텔 야간 경비라는 작은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옛 제자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종석과 민준이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기 전 종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라. 그리고 아버지, 힘들면 꼭 말씀하세요. 알았다. 종석은 포옹했습니다. 이종만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차가 떠났습니다. 이종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왔어요. 이종만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살아온 거죠.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모텔로 출근했습니다.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인사했습니다. 형님 좋은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밝으세요. 그런가? 네, 완전 달라 보여요. 이종만은 웃었습니다. 자신도 느꼈습니다. 마음이 밝았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종만은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왔습니다.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이종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빛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일들이 쌓여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쌓여 삶이 되었습니다. 이종만은 미소 지었습니다. 65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카운터를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종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오늘이 있음에,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